발전계획 발표와 관련해서 박인석 국장께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산업정책국장 박인석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가 의료기기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내일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된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큰 과제의 일부 과제입니다.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진출 성공의 역점을 두고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진입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발전계획의 비전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으로 삼았고, 동기간까지 수출액은 13조 5천억, 세계 시장 점유율은 3.8%, 그리고 고용인력은 13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전략을 구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시장 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 두 번째 신뢰성 확보 및 규제 효율화를 통한 국내 시장 진출 지원, 세 번째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 혁신형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제품의 시장 진출 성공을 제거하기 위해 R&D 전 과정에 병원과 기업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의료비 지출이 높은 그런 제품 내지는 분야에 대해서 R&D 지원을 집중 지원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의료기기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조성을 완료한 첨단의료 복합단지, 병원, 그리고 각종 제품의 인증기관을 연계하여 국내 제품의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허가, 그다음에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 등재 등 제품 단계별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왜곡된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리베이트 제재를 더욱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보도자료 3쪽을 보시면 세 번째 전략인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입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 단계별, 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임상 비용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해외 인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희가 작년에 조성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통해서 벤처 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생각이고, 이와 함께 제품화 기술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개소 확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산업 인재 양성센터를 설립해서 재직자 훈련 등 인허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2018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510조 원으로 전망되는 고부가치 유망 산업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국내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미래 먹거리 주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 발전 계획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별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를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의료기기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저희 내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 켜고 계시면 허 기자. 네, 저 헤럴드 화연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시장 점유율 3.8%라고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2020년에요. 네. 근거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 100대 기업이 2개, 그리고 가로 열고 4개인데, 4개죠, 4개. 가로 열고 2개 아니면 4개. 예. 대체 현재 어떤 다크호스가 있길래 이런 후보 캔디데이트를 갖다 놓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 고용 인력이 2013년에 비해서 7년 지나면 10만 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고용률 로드맵 70% 만들 때 23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고용률 로드맵 70%가 달성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대략 10만 명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5% 정도의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용률 로드맵 만들 때 이게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팩스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팩스가 의료기기인지, 제가 알기로는 IT 솔루션 이런 쪽이 가까운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계 시장 점유율 3.8%의 근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2013년 기준으로 1.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목표로 제시한 세계 7대 의료기기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3.8%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8%는 현재 1.2 저희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률,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약 성장률이 한 12%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 성장률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면 2020년까지는 3.8%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측하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개, 4개 돼 있는 것은 글로벌, 그러니까 100대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2개고, 4개는 저희가 이제 전문 기업,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라는 걸 또 따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기업 수를 가지고 이제 가로 속에 4개라고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금 후보군이 없습니까? 지금 예를 저희가 들어 삼성 메디슨이다. 네.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가장 국내에서 제일 큰 기업은 삼성 메디슨이 제일 크고요. 초음파를 생산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인가 하여튼 임플란트 업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2개 기업이 그대로 2020년까지 후보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초음파 시장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초음파 분야에서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치과 쪽에 임플란트 외에 치과용 CT 이런 제품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정 기업을 저희가 찍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세계 시장 점유율 3.8%를 갈 때까지는 국내 세계 100대 기업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용률 로드맵은 전반적인 고용률 달성을 위한 어떤 전체적인 조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산업 분야별로 얼마가 지금의 고용 인력이 얼마고 언제까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있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 의료기기 산업의 고용 인력이 저희가 예측한 인력이 고용률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팩스는 제가 알기로는 분류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의 솔루션인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인데도 불구하고 네. 의료기기에 들어갑니다. 무형은 아니고요. 무형은 아니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있긴 한데 이게 더 큰 부분은 솔루션 아닙니까? 물론 소프트웨어인데. 네, 솔루션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기로 제품의 특성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하나만 있습니다. 연장돼서 죄송합니다. 한번 죄송합니다만 초음파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업체들이 초음파를 안 하는 이유가 이 초음파 쪽 시장 자체의 영업이익률, 수익률 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발주로 들어가서 뭐 하고 메디슨이 옛날에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를 더 키워가지고 하겠다. 수익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제가 저 초음파를 키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현재 그 후보군이 어떤 게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시로 지금 국내 1위 기업은 초음파를 생산하는 메디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키우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그 건강보험 그 청구액 중에 상위 품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텐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데 가급적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의료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를 통해서 수입 대체를 하고 국내 시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내에 기업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에 집중 지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그 IT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IT 기술과 접목되는 그런 의료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초음파가 될지 어떤 것이 될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우리 기술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별도로 없으시면 예. 두 번째 그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일 그 10시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SK케미칼하고 산오피 파스텔하고 조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취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폐렴 구군 백신 개발을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예. 한번 네. 예. 예전에는 우리 의료기기 생산 수출 세계 10위 목표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2015년까지 혹시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 산업 전반적으로 네. 전략과 비전을 세울 때 2017년까지 세계 10대 강국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 7대 강국으로 간다. 예, 예.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제약산업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의료 산업 전체적인 목표와 비전은 같다. 2017년까지 10대 강국, 2020년까지 7대 강국 이렇게. 예. 예, 마지막으로 네, 이데일리 김재현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주소가 좁은 내수 시장이랑 영세기업이 과당 경쟁하는 구조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의료기기는 안정성이나 기술력이 제일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수입 시장을 대체할 만큼의 기술 수준이 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를 위해서 R&D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투자 규모나 이런 계획된 게 있으면 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대형 빅5에서 거의 100% 가까이 수입품을 쓰고 있는데 이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환자가 좀 덜 믿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을 그냥 단지 의료기기 업체만 키운다고 해서 국산 대체는 잘 될지 미지수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 이런 방안도 계획하시는 게 있는지. 예, 지금 제가 아까 예시로 든 그 건강보험 청구액 중에 상위를 차지하는 제품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수 영상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기술 수준이 미흡하지만 그 건강보험 청구에서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주로 일회성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까지 제품화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개발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기술은 있어도 시장화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이 의료기관에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R&D를 할 때부터 병원과 기업이 연계돼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업이 독자적으로 R&D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수요자인 의사들이
그 R&D에 같이 개입을 해서 의사들의 요구 내지는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과 기업이 반드시 연계해서 R&D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작년에 저희가 연구중심병원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연구중심병원을 토대로 허브로 해서 연구중심병원이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와 함께 R&D나 제품 개발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병원이 인발부된, 병원이 관여된 R&D, 그리고 병원이 관여된 제품 개발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내 제품을 쓸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뭐 FTA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기 하나만 더. 건보 상위 그 청구되는 그 일회성 재료, 뭐 의료기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상위 탑 10 좀 이따가 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그거 하나랑 그 GDP를 현재 0.3% 대비 0.3%에서 1%까지 올리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대한민국 GDP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거 얼마일 때 1%라고 예상을 예. 하시는 거죠?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 GDP 성장률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 고려했을 때 2020년경에 대한민국의 GDP가 얼마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기 그 산업 성장률을 고려해서 2020년까지 매출을 잡아서 그 GDP 대비 매출액을 그 계산한 것이 이제 퍼센트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GDP 전망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각종 그 전문기관에서 전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